김기현 대표의 적극적인 제안 때문에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자, 김 대표가 적극적으로 회동을 좀 제안했던 이유, 회동에 적극적이었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최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대표가 되고 나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종훈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그립감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당에 대한 장악력이 커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김기현 대표가 대표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요구하는 내용만 받아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출장 소익이 그래서 그렇죠. 나왔죠. 그러다 예. 보니까 본인의 어떤 성과를 내고 싶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은 한 번도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야당 대표를 만난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 만나자고 얘기라도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여당 인사들만 계속 대통령실 불러가지고 만나고 관저 불러가지고 만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여당 대표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른 면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국민들 볼 때는 아, 그래도 뭔가 일을 하려고 하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국민들은 사실 저렇게 여야 대표들이 만나는 걸 적극적으로 원하고 또 기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시도를 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본인이 대표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대표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은 의미, 의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게 계속될 거냐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본인의 의지대로 될 수 있을까? 만약에 뭐 대통령실에서 또는 뭐 그 윤핵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만남에 대해서 제동을 건다거나 또는 불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의지만 가지고 추진하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류가 나오면 또 바뀔 수 있다 그럴 이거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김기현 지금 대표의 저런 행보가 계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의욕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에게 비쟁점 법안은 신속하게 좀 처리하자 요청도 했고 격주로 만나자라고 제안도 했습니다. 자, 격주로 만나면 상당히 뭐 정기적으로 만나는 건데 뭐 대화 채널 복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계속 저런 태도를 보이면 이재명 대표는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계속 초지일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민생에 대해서는 협치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수사와 관계없이 그건 뭐 검찰이나 법원에 맡겨놓고 예. 국회는 일을 해야 되니까 국회 입장에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만나서 대화도 하고 협치도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겠다고만 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거부할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제안처럼 격주로 만나는 것이 정례화된다고 하면 시도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계속될 거냐 안 될 거냐의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된다. 예를 들면 네. 지금 민주당이 쌍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하고 50억 클럽 특검, 대장동 특검 두 개를 함께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만약에 용산이 만약에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이랬을 경우에 뭔가 좀 공격적인 성향으로 돌아서게 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김기현 대표가 계속 만나는 것을 용산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그러나 김기현 대표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격주로 만나자고 해서 만난다고 하면 저는 민주당에서 그걸 거부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